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오게 된 박수님 어머니가 그곳에서 겪은 일들과 그 후에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잠깐만 여기 계세요.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요. 아들 준호는 어머니 박수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수님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준호야, 엄마는 정말 잠깐만 있다 가는 거지? 네, 엄마. 병원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며칠이면 끝나요. 수님은 손에 약봉지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평생 먹어온 약들이었다. 아들이 싸준 가방도 작았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만 들어있었다. 며칠이라고 했지만 왠지 더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럼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여기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준호는 서둘러 몸을 돌렸다. 수님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들었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요양원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내가 잠깐이라 그랬는데. 수님은 중얼거렸다. 요양원 문이 닫히자 낯선 공기와 함께 외로움이 밀려왔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집에서 나던 된장찌개 냄새, 빨래 삶는 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복도를 따라 안내받은 수님은 주위를 둘러봤다. 하얀 벽, 하얀 바닥, 하얀 천장. 모든 게 너무 깨끗했지만 동시에 너무 차가웠다. 벽에는 건강한 노후, 행복한 웃음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지만 정작 복도를 지나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젊은 직원이 203호실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쪽 침대에는 이미 다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옆 침대 어르신은 김씨 할머니세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니까 조용하실 거예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수님은 자신의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좁고 딱딱한 침대. 집에 있던 푹신한 이불과 베개가 그리웠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님은 문득 손주들이 떠올랐다. 초등학생인 큰 손주, 유치원생인 작은 손주. 명절 때나 보던 아이들이었다. 며느리 수지는 늘 바빴고 수님이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엄마. 학원 보내면 돼요라고 말했었다. 하얀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낮게 은조리는 듯한 소리였다. 수님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게 앞으로 자신의 일상이 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 어르신 여러분,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이고 밝은 목소리였다. 수님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두려웠다. 노크 소리가 났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식당으로 가셔야죠.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도 나오셔야 해요. 규칙이에요.
식사는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안 돼요. 지금 가셔야 해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수님은 할 수 없이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는 길고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해서 눈이 부셨다. 여러 노인들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간병인의 부축을 받는 사람. 수님은 그들 사이에서 걸으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저 사람들과 똑같구나.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수님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곧 식판이 나왔다. 흰 쌀밥, 미역국, 나물 무침, 생선 한 토막.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이게 밥이냐, 맛도 없어. 간병인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수님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어도 넘어가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주위 사람들이 볼까봐.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수님은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하지만 수님의 마음은 그 하늘처럼 맑지 않았다. 방에 돌아오니 룸메이트 할머니가 여전히 누워 있었다. 수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다. 할머니, 저 오늘 처음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수님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수님은 약봉지를 꺼내 들여다봤다. 준호가 써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 약 꼭 챙겨 드세요. 마이너스 준호. 수님은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다. 아들의 글씨체가 어렸을 때와 똑같았다. 초등학교 때 준호는 숙제 검사를 받을 때마다 수님에게 사인을 받아갔었다. 엄마, 여기 사인해줘. 그때는 그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상이 사라졌다. 내가 정말 잠깐만 있다 가는 걸까? 수님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째깍째깍째깍.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창밖이 어두워졌다. 수님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준호가 전화할까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아마 바쁠 거야. 내일쯤 전화하겠지. 수님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시렸다. 이곳에 남겨진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노인 중 한 명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평생 습관처럼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집에 있을 때는 이 시간이면 부엌에 나가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을 끓였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일이 없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6시가 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병인들이 출근하는 소리였다. 이어서 방송이 나왔다. 어르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기상 시간입니다. 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했다. 옆 침대의 김씨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수님은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수님은 어제 앉았던 구석 자리에 다시 앉았다. 식판이 나왔다. 흰 쌀밥, 된장국, 시금치 나물, 김. 수님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여전히 입맛이 없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 싱거웠다. 집에서 끓이던 된장국과는 맛이 달랐다. 어르신들 식사 잘하세요. 다 드셔야 해요. 젊은 간병인이 식당을 돌아다니며 말했다. 수님은 고개를 들어 그 간병인을 바라봤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띠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눈매가 날카로웠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다. 박수님 어르신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윤미라입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담당할 간병인이에요. 미라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서류철을 들고 수님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수님은 왠지 불편했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들어가시죠. 건강 상태 체크해야 해요. 미라는 수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수님이 침대에 앉자 미라는 혈압계를 꺼냈다. 팔에 혈압계를 감고 버튼을 눌렀다. 기계음이 울리고 수치가 나왔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네, 먹고 있어요. 정말요? 어제 저녁 약은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수님은 당황했다. 어제 저녁 약을 먹으라고 가져다 줬지만 먹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낯선 환경에서 약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어르신, 여기서는 규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하고 식사도 제때 하셔야 해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님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느껴졌다. 알았어요. 앞으로는 잘 먹을게요. 잘 먹는 게 아니라 꼭 드셔야 해요. 어르신 건강은 제 책임이거든요. 미라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약통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어르신, 약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해요. 제가 가져다 드릴 테니까 꼭 드세요. 안 드시면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보고서요? 네, 매일 어르신들 상태를 기록해서 보고해야 거든요. 약 복용 여부, 식사 섭취량, 건강 상태 같은 거요. 수님은 기분이 묘했다. 자신이 마치 실험 대상이나 된 것 같았다. 관찰되고 기록되고 평가되는 존재. 밥은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규칙 어기면 곤란합니다. 나 아직 입맛이 없어요. 집밥이 그리워서요. 입맛 없어도 드셔야죠. 여기선 제가 규칙이에요. 어르신이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미라의 말투엔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적인 톤이었다. 수님은 고개를 돌렸다. 사람 냄새도 없는 사람이구나. 어르신, 제 말 들으세요? 네, 듣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산책도 하셔야 해요. 하루 30분씩 복도를 걸으세요. 운동 안 하시면 근육이 빨리 약해져요.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래도 걸으셔야 해요. 안 걸으면 더 나빠져요. 제가 시간 맞춰서 모시러 올게요. 미라는 서류철을 덮으며 일어섰다.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으로 나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문이 닫혔다. 수님은 혼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라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여기선 제가 규칙이에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수님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나는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점심시간이 되었다. 수님은 식당으로 갔다. 오늘 메뉴는 흰쌀밥, 미역국, 제육볶음, 깍두기였다. 수님은 제육볶음을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매웠다. 기침이 나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옆 테이블 간병인이 물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계속 기침이 나왔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따가웠다. 어르신 맵거든 남기세요. 괜찮아요. 수님은 억지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반도 먹지 못했다. 식판을 반납하려는데 미라가 다가왔다. 어르신, 왜 이렇게 적게 드셨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더 드셔야죠. 이렇게 적게 드시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매워서 못 먹겠어요. 어르신, 여기선 메뉴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오는 대로 드셔야 해요. 미라는 서류에 또 뭔가를 적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수님은 침대에 누웠다. 몸이 무거웠다. 마음도 무거웠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님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여기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이구나. 오후에 미라가 다시 찾아왔다. 어르신 산책 시간이에요. 일어나세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안 돼요. 규칙이에요. 매일 30분씩 걸으셔야 해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럼 천천히 걸으면 되죠. 자, 일어나세요. 미라는 수님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수님은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수님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거리로 보는구나.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수님은 지쳐 있었다.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수님은 나가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났다. 미라였다. 어르신, 저녁 식사 안 하세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나오셔야죠. 약도 드셔야 하고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규칙은 지켜주셔야 해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라는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어르신 정말 까다로우셔. 수님은 그 말을 다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신은 이제 까다로운 노인이 되어버렸다. 사흘이 지났다. 수님은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아니, 적응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복도를 걷는 일상이 견딜 수 없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 집에 가고 싶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야 짧은 문자가 왔다. 엄마, 조금만 더 계세요. 건강 회복하시면 모시러 갈게요. 수님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수님은 속이 좋지 않았다. 점심에 먹은 음식이 체한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미라는 식판을 가져와 수님 앞에 놓았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약 드셔야 하잖아요. 정말 못 먹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미라는 팔짱을 끼고 수님을 내려다봤다. 어르신,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제도 저녁 반도 안 드셨고 그저께도 그랬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몸이 안 좋으니까 더 드셔야죠. 안 드시면 더 약해져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미라는 한숨을 쉬며 식판을 밀어 올렸다. 그럼 국이라도 한 숟가락 드세요. 수님은 억지로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 수님은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구역질과 함께 국물이 튀어나왔다. 식판이 뒤집어졌고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어머! 미라가 뒤로 물러섰다. 국물이 그녀의 신발에도 튀었다. 수님은 당황해서 휴지로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르신,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그러신 건 알죠.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라는 걸레를 가져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그 동작이 거칠었다. 화가 난 게 분명했다. 수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노인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님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생 남 앞에서 실수한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었다. 어르신, 방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식사는 그만하시고요. 미라는 차갑게 말했다. 수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복도로 나오는데 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어르신 정말 손이 많이 가셔. 다른 간병인이 대답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래. 적응 못 하시는 거지 뭐. 적응을 하셔야 우리도 편하지. 매일 저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수님은 그 말을 다 들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피곤하게 굴었다고. 수님은 중얼거렸다.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은 것뿐인데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났다. 미라였다. 어르신, 약 드셔야 해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고 미라가 들어왔다. 손에는 약통과 물컵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 식사는 안 하셔도 약은 드셔야죠. 오늘은 약도 안 먹을래요. 왜요? 약은 꼭 드셔야 하는데. 먹기 싫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제가 관리해야 할 어르신이 10분이나 되는데 어르신만 이렇게 말씀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말 들어야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 이상 규칙은 지키셔야죠. 수님은 고개를 돌렸다. 미라는 약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렇게 귀찮게 하시니까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에 수님의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금 뭐라 그랬어?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까다로우시니까 가족분들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수님의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분노였다. 평생 참고 살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까다롭다고? 내가 까다로워? 어르신, 진정하세요. 당신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 자식이 왜 날 버렸는지 알기나 해? 수님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바닥에 내던졌다. 컵이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사람 말이 그리 잔인하냐? 수님이 소리쳤다.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람을 몰라. 사람 마음을 몰라.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도에서 다른 간병인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미라는 동료들에게 손을 저었다. 하지만 수님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평생 자식 위에 살았어. 남편 죽고 혼자 아들 키웠어. 밥 굶으면서도 아들 학원비 댔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짐이 됐어. 피곤한 존재가 됐어. 수님은 울부짖었다. 간병인들이 방으로 들어와 수님을 진정시키려 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수님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라는 문 앞에 서서 수님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요. 미라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수님은 계속 울고 있었다. 간병인들이 수님을 달래고 나간 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님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깨진 컵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구름이 가득했다. 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구나. 그냥 귀찮은 존재구나. 그날 밤 수님은 잠들지 못했다. 미라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귀찮게 하시니까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수님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말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님과 미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미라는 여전히 매일 수님을 돌봤지만 말수가 더 줄었다.
수님 역시 미라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외면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전화도 드물었다. 가끔 문자로 엄마 잘 지내시죠? 라고 물어올 뿐이었다. 수님은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힘들다고 말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수님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먹었고 산책 시간에도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다른 노인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룸메이트인 김씨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뒤로 수님은 혼자 방을 쓰게 되었다. 더 외로웠지만 동시에 편하기도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수님은 심하게 체했다. 점심에 먹은 생선이 상한 것 같았다.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미라였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고 미라가 들어왔다. 어르신, 왜 안 나오세요?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오늘은 못 먹겠어요. 미라는 수님의 얼굴을 살폈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호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미라가 나가고 곧 간호사가 왔다. 체온을 재고 배를 살폈다. 식중독 증상 같은데요.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생선이요. 그게 문제였나 보네요. 일단 약 드시고 쉬세요. 내일까지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 가셔야 해요. 간호사는 약을 주고 나갔다. 미라도 함께 나가려는데 수님이 불렀다. 저기요. 네, 어르신.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서 물을 떠와 수님에게 건넸다. 수님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미라가 나가려는데 수님이 다시 불렀다. 저기요, 미라 씨. 네. 저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했죠?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르신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너무 예민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아프니까 모든 게 싫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라가 먼저 말을 꺼냈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네. 미라가 나가고 수님은 혼자 남았다. 배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수님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가 아파서이기도 했지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언제 올까? 이곳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새벽 4시쯤 수님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어지러웠지만 천천히 걸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님은 바닥에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님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낯선 천장이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미라의 목소리였다.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라가 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수님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제가 순찰 돌다가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미라는 수님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수님은 눈물이 났다. 미라 씨, 내 어르신,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도 떨렸다. 수님은 계속 말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죽고 싶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평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짐이 됐어요. 아들한테도 당신한테도.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은 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돌봐야 할 대상? 관리해야 할 환자?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님은 고개를 돌렸다. 됐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뭔지. 미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저도 어머니가 계셨어요. 수님은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 어머니도 아프셨어요. 당뇨에 고혈압에 치매까지 왔어요. 저는 일하느라 병원에 모셨죠. 요양병원에.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갔어요. 바빴어요. 아니,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가기 싫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달라져 계셨거든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요. 수님은 말없이 들었다. 그렇게 3개월을 못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 말씀도 못 들었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그 뒤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차갑게 대했어요. 감정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라 씨, 어르신, 제가 어르신한테 한 말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르신의 아픔을 몰랐어요. 그냥 일로만 생각했어요. 수님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아팠구나. 네. 당신은 어머니를 잃었고 나는 아들을 잃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밖에서는 새벽 새소리가 들렸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쓰러진 사건 이후 요양원에서는 수님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 준호는 다음 날 오후에야 요양원에 도착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바로 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는 수님의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편안한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님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준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반가움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다. 이제 와서 왜 왔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돼서 온 거잖아요. 걱정이면 진작에 왔어야지. 내가 쓰러졌는데 하루가 지나서 오니?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 대신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애들도 봐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고. 애들은 학원 보내면 되잖아. 내가 죽어가는데도 회사가 더 중요해?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날 집에 데려가. 엄마 그게 왜 안 돼? 내가 그렇게 짐이야? 수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수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미라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라는 약통과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준호를 보며 인사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담당 간병인 윤미라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미라는 수님에게 약을 건넸다. 어르신 약 드세요. 오늘은 안 먹을래요. 왜요? 드셔야 하는데. 아들 왔는데 약이 무슨 소용이에요. 수님은 고개를 돌렸다. 미라는 난처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약 드세요. 건강해지셔야 집에도 가시죠. 집에 갈 수 있어? 그건 나중에 상의해요. 일단 약부터 드세요. 수님은 약을 받아 입에 넣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미라가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여기서 좀 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엄마 건강이 아직 안 좋으시잖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았어. 내가 결혼하고 나간 뒤로 10년을 혼자 살았잖아. 그때랑 지금은 다르죠.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 내가 70인데 그게 그렇게 늙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 내가 집에 가고 싶다는 게 고집이야?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도 일해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돌봐주시잖아요. 수님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전문가? 나는 그 전문가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관리해야 할 대상이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대상.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해? 내가 여기서 살아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복도 걷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 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 창피해? 내 엄마가 이렇게 소리치는 게 창피해? 엄마.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수님은 입을 다물었다.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살림도 빠듯하고. 그런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수님은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머리에는 흰머리도 보였다. 수님은 문득 깨달았다. 아들도 힘들다는 것을. 준호야. 네. 엄마가 미안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수님은 계속 말했다. 내가 만든 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 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 엄마. 근데 엄마도 힘들어.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 집이 그리워.
준호는 수님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말? 네. 약속할게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들의 약속이 지켜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 준호와 수지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다. 수님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수님의 마음은 쓸쓸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미라가 찾아왔다. 어르신 식사하러 가시죠. 미라 씨. 네. 아까 우리 아들 봤죠? 네, 봤어요. 어땠어요? 착해 보였죠?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글쎄요. 착하다기보다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수님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들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어도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은 짐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미라는 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 수님은 눈물이 났다. 미라는 수님의 손을 잡았다. 울지 마세요. 식사하러 가요. 오늘 저녁은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먹을게요. 정말요? 네. 규칙 위반이지만 오늘은 특별히요.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수님은 미라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식당에서 미라는 약속대로 수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올 때 수님이 물었다. 미라 씨, 우리 계속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친구요? 저는 어르신보다 한참 어린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통하면 친구지. 그럼 친구하죠. 고마워요, 미라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님 어르신. 그날 밤 수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들은 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며칠 뒤 요양원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3층에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간병인들은 조용히 업무를 보았고 노인들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가까이 느껴졌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곳에서 저렇게 떠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저녁 무렵 미라가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다.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입맛이 없어서요. 미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님은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떨리고 있었다. 수님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님은 조용히 기다렸다. 미라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한참 후 미라가 입을 열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이요. 네. 제가 담당했던 분이에요. 3년 동안 돌봐드렸어요. 그랬구나. 마지막까지 혼자였어요.
가족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실 때도 혼자였어요. 제가 손을 잡아드렸지만 그분이 원한 건 제 손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님은 미라를 꼭 안았다. 미라는 수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왜 다들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왜 가족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들도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뭐가 중요해요? 돌아가시는데도 곁에 없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미라는 울면서 말을 이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곁에 없었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미라 씨,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단 하루만이라도 더 곁에 있어 드릴 걸. 손 한 번 더 잡아 드릴 걸. 수님은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딸을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미라 씨는 잘못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후회하면서. 하지만 그 후회를 안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고. 미라는 수님을 올려다봤다. 어르신은 후회 없으세요? 수님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있지. 많지. 아들한테 더 잘해줄 걸. 며느리한테 더 친절할 걸. 손주들이랑 더 놀아줄 걸. 그런데 왜 웃으세요?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 수님은 미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라 씨, 우린 지금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잠시 후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르신,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처음에 어르신 정말 싫어했어요. 수님은 웃었다. 알아요. 나도 당신 싫어했어요. 왜 말 안 들으시나, 왜 이렇게 까다로우시나 생각했어요. 나도 당신 왜 이렇게 차갑나, 왜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나 생각했고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미라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어르신이 제일 소중해요. 나도 그래요. 당신이 딸 같아요. 딸이라니요. 제가 너무 나이 들었는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미라는 수님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제가 약속할게요. 어르신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미라 씨,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가족이 안 와도 제가 있을게요. 수님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미라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르신이 저한테 사람 사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의미요? 서로 기대는 거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기대도 되는 거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다. 복도에서는 다른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저녁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미라 씨, 이제 퇴근 시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이따 갈게요. 왜요? 집에 가야죠. 오늘은 어르신이랑 더 있고 싶어요. 미라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수님도 침대에 편하게 앉았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요양원 건물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미라 씨,
네. 당신 어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강한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혼자 저 키우셨어요. 힘드셨겠네요.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당신도 외로웠겠어요. 많이 외로웠죠. 엄마가 항상 없으니까. 그래서 철이 빨리 들었나 봐요. 미라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아프셨어요. 당뇨랑 고혈압이 왔어요. 그랬구나. 저는 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셨죠. 미라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요. 한 달에 한 번도 가기 힘들었어요. 당신도 바빴을 거예요. 바쁜 게 핑계였어요. 사실은 엄마 보는 게 힘들었어요. 예전에 강했던 엄마가 아니니까. 수님은 미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미라야, 엄마 보고 싶다고. 갔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갔어요. 다음 주말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미라 씨.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수님은 미라를 다시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당신 어머니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어머니는 다 이해해요.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미라는 수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수님은 말없이 미라를 안아주었다. 마치 자신의 딸을 안아주듯이.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다. 미라는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다. 어르신, 이제 정말 가봐야 해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네.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미라 씨. 네.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미라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야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라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다. 어르신 사랑해요. 수님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나도 사랑해요, 미라 씨. 미라가 나가고 수님은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딸 같은 사람을 얻었다는 생각에. 수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은 누군가가 죽은 슬픈 날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진짜 가족이 된 날이기도 했다. 사람은 피로 맺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맺는 거구나. 수님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수님과 미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미라는 근무 시간이 끝나도 종종 수님의 방에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님도 예전처럼 까칠하게 굴지 않았다. 오히려 미라를 기다렸고 그녀가 오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오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도 힘든 모양이었다. 전화는 가끔 왔지만 통화는 길어야 5분이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요양원에서 잘 돌봐드리고 있죠? 응, 그래. 그럼 됐네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통화는 끝났다.
수님은 매번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다. 아들과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수님은 복도를 산책하다가 창밖을 내다봤다. 요양원 입구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다. 준호의 차였다. 수님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왔구나. 수님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노크 소리가 났다. 어르신, 보호자분 오셨어요. 미라의 목소리였다. 수님은 문을 열었다. 복도에 준호와 수진이 서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무거운 분위기였다. 엄마, 준호야 왔구나. 들어와. 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미라는 조용히 물러났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수지는 문 가까이에 섰다.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수님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준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저 미국으로 발령 났어요. 수님의 몸이 굳었다. 미국? 네. 본사에서 3년 계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나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수진이 대신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요. 애들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남으라는 거니?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 모시고 가기엔 비자 문제도 있고 의료보험도 복잡하고. 그건 다 핑계잖아. 엄마.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저도 힘들어요. 엄마 두고 가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내 엄마인데 어쩔 수 없어.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가족을 생각해야 해요. 나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님은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를 여기 모신 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돌봐드리려고 한 거예요. 안전?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 수님도 소리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이게 사는 거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관리 대상이야.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계속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돈?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수님은 수진을 노려봤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한 거야.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필요한 거야.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수님이 소리쳤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다. 죄송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시니까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출국해요. 그 전에 한 번 더 올게요. 오지 마. 이제 오지 마. 수님은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수진이 준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보, 가요. 어머니 좀 진정하시게. 두 사람은 나갔다. 문이 닫히고 수님은 주저앉아 울었다. 미라가 다가와 수님을 안아주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미라 씨, 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니에요. 저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요. 수님은 미라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평생 참아온 모든 슬픔이 쏟아져 나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님은 울음을 그쳤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미라 씨. 네, 어르신. 나 여기서 죽을까봐 무서워요. 어르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혼자 죽을까봐 무서워요. 미라는 수님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은 혼자 안 돼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수님은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미라 씨.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저야말로 어르신이 없었으면 이 일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왜요? 힘들었거든요. 매일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가족들한테 버려진 분들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미라는 수님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요. 무슨 이유요? 가족이 없는 분들한테 가족이 되어드리는 거요. 혼자인 분들한테 곁이 되어드리는 거요. 수님은 눈물을 닦았다.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를 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미라 씨, 저녁 같이 먹어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어르신 좋아하시는 거 가져올게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미라는 윙크하며 나갔다. 수님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은 떠나지만 딸 같은 사람이 생겼다. 인생은 참 묘했다.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었다. 얼마 후 미라가 돌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호박죽과 김치, 그리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르신, 제가 집에서 끓여왔어요. 어르신 호박죽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님은 감동했다. 미라 씨,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 왔어요. 나 때문에 고생했네요. 고생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호박죽은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이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더 드실래요? 아니요, 배불러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미라는 꽃다발을 꽃병에 꽂았다. 어르신, 이 꽃들이 방을 환하게 해줄 거예요. 고마워요, 미라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르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수님은 미라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하지만 수님의 방은 환했다. 꽃 향기가 가득하고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 수님은 생각했다. 아들은 떠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하는. 준호가 미국으로 떠난 지 석 달이 흘렀다. 처음 한 달은 가끔 전화가 왔지만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두 달째부터는 전화도 뜸해졌다. 수님은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대신 미라와의 시간이 늘어났다. 미라는 거의 매일 수님의 방에 들렀고 주말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져왔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수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미라 씨, 당신 나 때문에 주말도 없네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지. 미라는 웃었다. 어르신이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수님도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있구나. 어느 날 수님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수님은 거절했다. 그냥 여기 있을래요.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됐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라가 놀라서 물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님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미라 씨,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내가 죽으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요. 어르신, 진심이에요. 아들 새 인생 시작했는데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래도 아드님은 알아야 해요. 알면 뭐 해요? 죄책감만 가질 텐데.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왜 자꾸 이런 말씀 하세요? 어르신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러고 싶어요. 미라 씨 옆에 더 있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수님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의사는 다시 입원을 권했고 이번에는 미라가 설득했다.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해요. 제발요. 미라 씨 걱정하는 모습 보기 싫어서라도 가야겠네요. 수님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미라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다.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 미라 씨, 당신 일은 어떡하고? 휴가 냈어요. 어르신 곁에 있어야 해서요. 미안해요. 내가 짐이 됐네요. 어르신은 짐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에요. 수님은 미라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이 지났다. 수님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미라는 기뻐서 울었다. 어르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미라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힘이 났어요. 이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수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라 씨, 나 요양원 가기 싫어요. 왜요? 거긴 집이 아니에요. 미라는 수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집 내 집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수님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미라 씨, 당신이 같이 살아줄래요? 미라는 깜짝 놀랐다. 저요? 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진짜 가족처럼. 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정말이세요? 진심이에요.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미라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수님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한 달 후 수님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미라가 찾아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어르신, 여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수님은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다. 미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르신, 밥 다 됐어요. 드시러 오세요. 수님은 식탁에 앉았다. 흰 쌀밥,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요양원에서 먹던 밥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같은 음식이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니 더 맛있었다. 미라 씨. 네.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어르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미라가 닦으면 수님이 행주로 물기를 닦았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너무 소중했다. 오후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다. 어르신, 저기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좋지.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미라는 커피를, 수님은 유자차를 주문했다. 미라 씨. 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그냥 죽기만 기다렸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어요. 수님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내일이 기다려져요. 미라 씨랑 뭘 할까, 뭘 먹을까 생각하면 설레요. 미라는 수님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매일이 특별해요.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선물은 제가 받은 거예요. 어르신이 제 인생에 와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미라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미라를 바라봤다. 이게 가족이구나. 수님은 생각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라가 말했다. 어르신, 제가 내일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 짐 가져올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가져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르신 물건들이잖아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미라 씨, 거기 내 서랍에 편지 한 장 있을 거예요. 편지요? 네. 아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것도 가져와 줘요. 보내실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가지고 있을래요. 언젠가 아들이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미라는 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은 아들이었다. 밤이 깊었다. 미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수님도 침대에 누웠다. 낯선 집이었지만 편안했다.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있었다. 수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수님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수님은 눈을 떴다.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수님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다 돼요.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수님은 식탁에 앉아 미라를 바라봤다. 행복했다. 이렇게 소박한 아침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미라 씨. 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미라는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그래, 우리 가족이야. 수님도 웃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